제가 제일 신경 써서 만든 페이지인데요. 저는 김요한이고요. 지금 LG CNS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문학 전공했고요. 영어가 좀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어로 맨날 코딩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현재는 뭐 데뷔라든지 JCO 쪽에 제가 발표하는 거 들으신 분 계신가요? 뭐 주로 버티엑스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노드.js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에서 오픈 프론티어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2기 모집을 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국내 소프트웨어 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홍보 한번 했네요. 발표할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js에 대한 그 글로벌 적용 사례, 그리고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 사례들을 좀 공유할 겁니다. 제가 2014년 12월에 12월 작년 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는 그 노드 서밋 2013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이제 페이팔, 그룹폰, 링크드인 같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노드.js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룹폰하고 링크드인 뭐 이런 회사들은 정말 되게 적극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노드.js 상당히 관심 많으시죠. 관심 많으신데 그래도 대규모 사이트에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표 보시듯이 그 링크드인이나 그룹폰 같은 데서는 이미 레일즈 기반에 있던 것들을 많이 노드.js로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 링크드인 같은 데는 모바일 서비스를 다 모바일에서 보는 페이지들이 전부 다 그 노드.js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룹폰은 되게 신기합니다. 그룹폰은 CDN에 올려놨던 그런 스태틱한 페이지들을 렌더링하는, 템플릿팅 렌더링하는 노드.js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꾸니까 뭐 충분히 속도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 아까 발표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페이팔 같은 데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코어들 많이 바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만 해도 이 노드.js의 그 파일을 읽어서 반환하는 쪽에 메모리 리기 심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버그들을 페이팔 같은 큰 기업에서는 뭐 엔지니어들이 잘 했겠죠. 코어들을 건들면서.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패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치를 기다렸다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건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노드.js를 적용할 때 정말 그 서버의 모든 레이어를 바꾸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베이는 프론트엔드는 노드.js를 사용하고 백엔드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즉 뭐 트랜잭션 시간이 좀 짧은 OLTP성, 뭐 템플릿팅하고 UI 보여주는 이런 쪽은 프론트엔드, 이런 쪽은 이제 노드.js를 하고요. 그 뒷단에 백엔드는 기존에 있던 그 자바 베이스로 유지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RDB를 접속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걸 유지하고 API를 뚫어놓은 서버들을 노드.js가 프론트엔드에서 접속하는, 리퀘스트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그 노드.js를 기업 표준이나 운영 환경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였을까요? 기존에 이제 루비 또는 자바 뭐 이런 언어에서 노드.js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언어에 대한 교체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객체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가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냐라는 게 참 의견이 되게 많은데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언어적인 변화인 거죠. 그 랭귀지에 대한 그 자바에서 노드.js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이 다른 것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생각의 컨텍스트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드.js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이 큰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환하고자 하신다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가는 방식으로, 다른 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성능일 겁니다. 성능. 페이팔 같은 데서는
예, 뭐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Node.js하고 자바로 똑같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 보시면 되게 아주 이상적이죠. 초당 리퀘스트 건수가 2배 올라가고 뭐 코드량은 정말 확실히 줄어듭니다. 코드량도 33% 정도 줄어들었고 리스폰스 타임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줄어드는 되게 좋은 효과를 얻었고요. 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네, 페이퍼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가로축이 이제 컨커런트 유저고요. Y축, 세로축이 초당 페이지 처리수나 리스폰스 타임입니다. 보시면 말 그대로 예, 페이지를 초당 보여주는 횟수는 아마 2배 정도 빨리 엄청나게 빠른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일부 페이지는 동시 접속자 수가 적을 때는 자바가 더 빠른 거죠. 예.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좀 그려보면 동시 접속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Node.js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동시 접속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에 따른 성능 저하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Node.js가 그렇게 심하게 뭐 이상하진 않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테스트를 좀 많이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시려면 이런 그래프를 보시려면 4대 이상의 노드에다 4대 이상의 서버 인스턴스에다가 클러스터 구성해서 테스트 해보셔야지 이렇게 보입니다. 한 대 가지고 보시면 자바의 톰캣 7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항상 톰캣 7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톰캣 7이 또 이게 스태틱한 페이지 렌더링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예, 막 그럴 것 같습니다. 하시려면 크게 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실은 톰캣이 빠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트X가 빠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처리해야 될 서비스가 비동기 그런 로직들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톰캣이나 이런 것도 빠르겠죠. 근데 만약에 비동기에 적합한 프로세서라고 하더라도 CPU 타입이나 OS 종류에 따라서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조대현님께서 보여주신 그 웹페이지 하나 있었는데 그 사이트 가서 보시면 OS별로 성능 결과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좀 있거든요. SSAG 한번 올릴게요. 예. 보시면 아마 되게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 페이팔 같은 데서도 정말 그 코어 레벨의 그런 소스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정말 민감한 부분은 직접 C코드로 만들어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Node.js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뭐 계속 안정성 문제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V8 엔진 자체가 Node.js 기반의 V8 엔진 자체가 JVM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상대가 안 될 수 있죠. JVM은 20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가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안정적이지만 V8 엔진은 그보다는 훨씬 역사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에 좀 안정성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쓰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쓸 때 제대로 쓸만한 곳에 써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주로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자바랑 Node.js의 성능 비교는 사실은 MySQL하고 NoSQL 비교하는 거 비슷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기도 하고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성능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RDB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링 해야 되는 업무를 NoSQL에 저장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거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바 베이스로 만드는 거하고 Node.js에 올라갈 만한 그런 서비스 로직들을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게 좀 그렇게 의미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베이 쪽 말씀드렸는데 이베이처럼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업무만 Node.js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자바 베이스로 가고 뭐 이런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성능 관련된 이슈는 많지만 이야기는 많지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배포입니다. 빠른 배포입니다. 빠른 배포. 엄청나게 빨리 배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와스 제품은 스타트업 하거나 스탑할 때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특히 와스 제품 같은 경우 프리컴파일 되거나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빈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든지 뭐 다양한 객체 풀링하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추가가 되면 뭐 제 경우에서도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서버 올라가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Node.js가 엄청나게 빨리 서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배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코딩 잘하면 Node.js도 스타트업 하는데 10분 걸리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장애가 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장애가 나더라도 그냥 올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저도 사실은 다 동의하는 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장애 뭐 그까이 거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Node.js는 Forever 같은 모듈이 있는 겁니다. Forever 같은 툴이 있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바로 띄우는. 근데 와스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없죠. 자바 베이스에서 그런 거 크론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크론 탭으로. 근데 그런 거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Forever 같은 게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른 배포가 장점이긴 하지만 개발하실 때 소프트 셧다운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엑시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그 로직 내에서 처리하다가 다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완료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대신에 진짜 예기치 못한 익세션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죽는 경우는 뭐 날라가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그런 익세션에 대한 방어 코드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좀 다른 얘기로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예요. 100% 트랜잭션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문 시스템 같은 경우, 홈쇼핑의 주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Node.js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점이 많습니다. 아까 아이템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프론트엔드에 UI를 뭐 템플릿팅해서 보여주는 역할, 쉽게 얘기하면 JSP 같은 거죠.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Node.js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웹 프레임워크의 익스프레스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그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것들, 그 익스프레스 하나의 모듈인데 그 모듈도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모듈들을 합쳐놓은 것들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프레임워크 풀스택이라고도 하고요. 뭐 제일 인기 있는 것들은 이제 크라켄이라고 있습니다. 페이팔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익스프레스 웹 프레임워크를 좀 익스텐드 확장해가지고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건 좀 신기하게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풀 스택을 다 갖춘 거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죠, 프레임워크. 이게 많은 게 좋은 건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프레임워크 춘추 전국시대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바를 보면, 자바 엄청나게 많잖아요, 프레임워크. 자바를 안 배우고 스프링을 배우는 이런 꼴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Node.js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Node.js도 기본 API만 충실히 하면 익스프레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그래서 Node.js를 배우기 전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만으로도 충분하게끔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쓰기 이전에.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가장 큰 특징은 생산성입니다. 러닝 커브가 심하지도 않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무가 되게 애자일한 환경에서는 이게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닉스 철학이라는 말 많이 하죠. 유닉스 정신. 뭐 이거는 이제 유닉스가 작은 단위의 커널 단위의 그런 컴포넌트의 조합이다 보니 Node.js도 이런 모듈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되는 좀 더 완벽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유닉스 철학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강점입니다. 버텍스도 그렇고. 그리고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Node.js 좋습니다. 성장성 정말 좋고요. 성능 빠르다고 하고 막 그래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기술보다는 비즈니스를 먼저 보시고 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과연 이만큼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과거에 EJB가 신기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야 우리 EJB로 해야 돼 막 이러서 정말 분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데 EJB를 갖다 놓는 뭐 로컬 세션 갖다 놓고 막 이런 그런 경우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게 너무 유행이다 보니 아무데나 적용하는 이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켓IO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Node.js가 주목받게 된 계기가 바로 저는 소켓IO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채팅이나 메신저 같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아주 공헌을 한 그런 모듈입니다. 지금 현재는 0.9 버전이고요. 0.9 버전인데 1.0 버전이 GitHub의 마스터
브랜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려면 직접 클론 떠서 돌리시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엔진 IO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뭐 여러모로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을까요? HTTP는 기존에 저희가 쓰는 HTTP는 헤더 영역이 상당히 큽니다. 헤더 뭐 돌아다니는 머리가 되게 큰 거죠. 헤더가 엄청 커서 뭘 하나 요청 보내고 받으려면 이 패킷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소켓 IO는 한 번만 연결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데이터 바디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TCP 소켓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게 가볍습니다. 되게 라이트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이러면 초창기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HTTP로 콜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TCP 소켓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처럼 모바일에서 특히나 네트워크 사용량 되게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데이터 많이 쓰면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토타입 할 때 정말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모드로 갈 때에는 또 여러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되겠지만 프로토타입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한번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좀 기능별로 이것도 좀 분리하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소켓 IO 홈페이지에서 그냥 따왔는데요. 제가 가진 소스 너무 길어서 이게 그 서버 구현할 때 챗하고 뉴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별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많이 쓰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서로 다른 Node.js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 군데다 같이 나눠 놓으면 서로 간의 컨텍스트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모드에 따라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경우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임스페이스를 많이 쓰고 있어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증하는 방법은 항상 커넥션 되기 전에 인증을 해야 되겠죠. 커넥션 한 다음에 인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켓 IO는 그 어설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기능인데요. 핸드쉐이크라고 하는 데이터 객체를 하나 받아서 뭐 이 사람이 그 안에는 이제 이걸 받아서 뭐 로그인한 게 맞는지 뭐 토큰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핸드쉐이크는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로 던지면 쿼리 파라미터로 던지면 아까처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커넥션 하기 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모든 이벤트에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로 유저 아이디라든지 세션 아이디 같은 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켓 IO 설정 값들이에요. 설정 값 서버 쪽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위에 거는 되게 뭐 간단한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socket.io.js 파일을 받을 때 뭐 미니파이드 해야 되고 뭐 이제 브라우저 캐시하기 위한 이 태그 달아야 되고 뭐 압축 전송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 간단한 설정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로그 레벨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워닝 이상만 쌓이도록 하는 로그 엄청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트랜스포트인데요. 소켓 IO는 디폴트로 플래시 소켓이 디폴트 설정 값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지원을 하려면 플래시 소켓을 지원하려면 트랜스포트 설정에다가 이걸 넣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AWS에서 뭐 아마존 SOS 같은 데서 EC2 서버 뭐 이런 데서 지금 A조인데 쓰실 때 그 플래시 소켓 쓰시려면 이 플래시 소켓이 쓰는 포트 반드시 열어 주셔야 돼요. 안 열어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열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플래시 소켓 넘어갔다가 HTML 파일이나 폴링하게 돼요. 그리고 이 포트 찾느라고 대기 시간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포트 반드시 열어 주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레벨 쪽에는 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쓴 게 아마 거의 다고요. 그 중에 고려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가 싱크 디스커넥트 언로드는 i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6나 7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롱폴링 하게 되어 있는데, 롱폴링 할 때에 브라우저를 나가거나 다른 링크를 가게 되면 얘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서버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끊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설정을 true로 해놓으면 윈도우에 언로드 이벤트가 발생할 때 서버한테 디스커넥트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이벤트고요. 두 번째로 false new conn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분명히 그런 경우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소켓을 하나만 연결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 객체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꼭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걸 좀 트루로 하셔야지만 여러 개의 소켓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false면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의 클라이언트에서 쓰는 그 JS 파일을 배포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이제 그런트 같은 걸 써서 컨캣에서 배포합니다.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그 웹의 클라이언트 로직에서 쓸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소켓 IO에서 쓰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I 같은 데서는 제이슨 같은 거 안 되는 버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배포하는 거죠. 배포할 때 이제 컨캣도 하고 어글리파이, 뭐 미니파이 해서 웹페이지에 한 번만 로딩할 수 있게끔 JS 파일을 이렇게 해서 그랜트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도 줄고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간단한 팁인데요. 스타트업 할 때 위에다 한 줄 추가하시면 실행 파일처럼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색약이라서 이게 이제 컬러스라고 하는 모듈인데 스타트업 할 때 이런 거 항상 쓰거든요. 얘를 써가지고 이제 컬러스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welcome.rainbow.bold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떠요. 이쁘죠?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은 대부분 색상을 RGB 딱 3개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이렇게 하면 7개 색상이 알아서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환경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디스 사용해서 이제 아까 소켓 IO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한 설정으로 레디스를 써서 분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레디스에 펍섭이 일어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줄이려면 사실은 최대한 같은 서버를 보면서 채팅할 수 있는 뭐 이런 메커니즘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한번 그거 쓰지 않고 다르게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주키퍼라든지 뭐 레디스를 좀 같이 활용해서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건 채팅에 대한 사례고요. 먼저 여러 개의 서버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있는 Node.js 인스턴스를 주키퍼 목록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주키퍼 목록에 저장을 하면 그 서버가 실행될 때 주키퍼에 바로 추가하면 되겠죠. 보면 이런 식으로 개발되겠죠. 이렇게 주키퍼 패스를 주키퍼 패스를 추가할 때 사실은 이 모드가 지금 퍼시스턴트 모드인데, 이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 모드. 주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퍼시스턴트 모드하고, 발음이 아마 이페모럴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모드가 있는데, 이페모럴 모드는 이 주키퍼 패스를 생성하면 주키퍼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그때 이 노드가 삭제가 돼 버려요, 자동으로. 이제 그런 모드인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일시적으로 네트워크가 장애가 아니라 잠깐 끊어지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서버는 살아 있는데 주키퍼에서 삭제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퍼시스턴트 모드를 생성을 하고, Node.js 엑시트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다음에 주키퍼 노드에서 삭제하는 그런 로직들을 넣어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이제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한번 데이터 플로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면 그런 거죠. 이제 Node.js가 인스턴스에 커넥션 할 때 그 대화를 하려면 여러 개의 서버, 이제 채팅할 수 있는 서버들이 있잖아요. 네, 서버를 하나 더 둡니다. 이제 인스턴스 할당 서버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채팅 서버에 붙어서 대화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할당해주는 전용 서버를 하나 두고요. 그 서버를 두고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에서 뭐 예를 들어 채팅방 SSH라고 하는데 접속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서버에 접속해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할당 서버는 이제 주키퍼에 이제 서버 목록 계속해서 동기화해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주키퍼의 그 서버 목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알려주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세 번째 서버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서버하고 연결한 다음에 계속 채팅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같은 채팅방에 접속을 하려면 이 앞 단계하고 똑같이 물어봐가지고 접속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 레디스 같은 거 필요 없을 거잖아요. 사실 요 안에서만 계속 채팅을 할 거니까. 그냥 같은 채팅방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는 같은 서버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렇게 같은 채팅방은 항상 같은 서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근데 SSH라고 하는 채팅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서버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뭐 레디스의 펍섭이라든지 뭐 아니면 메시지 큐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할당된 그 이제 뭐 그런 거죠. 서버가 추가되거나 서버가 장애나 삭제가 되면 아까 그 어느 서버에 접속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알아내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해요. 주로 아까 이제 서버 목록을 저기 할당 서버 가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목록 중에 어느 서버를 채팅 서버로 쓸지를 주는 그 역할에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컨시스턴스 해싱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인풋 값이 같으면 아웃풋 값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SSH라고 오면 항상 서버 3이라고 뱉어야 돼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거인 거죠. 근데 그런 건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서버가 추가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컨시스턴스 해싱이 완전 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SSH 기존에는 3이라고 뱉었는데 나중에 1이라고 뱉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버가 뭐 추가되거나 장애가 나면 그런 문제들은 레디스에 현재 접속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 메모리에 계속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플로우를 좀 보시면 처음에 채팅 서버에 이렇게 커넥션을 맺으면 레디스에다가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채팅방에 몇 번 서버에 몇 명이 지금 맺고 있다라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동기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커넥션을 맺을 때 그때 한 번만 세트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요청이 있을 때 내가 채팅 서버 어디에 붙어야 돼 라고 하는 요청이 오면 아까 그 컨시스턴스 해싱 같은 그 목록에서 바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레디스한테 물어봐서 어느 서버에 접속해야 돼 라고 레디스한테 물어봐서 SSH가 이미 3이라고 되어 있으면 3번을 클라이언트에 던져주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없으면 처음 접속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그 컨시스턴스 해싱 그 알고리즘으로 그 목록에서 접속해야 될 서버를 할당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연결 끊어지면 뭐 숙제에서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SSH는 서버 3번에 2명 접속했는데 뭐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거 세트해 주면 되고요. 0이면 대래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너무 짧게 설명드려서 정신없죠? 소스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제가 소스 주소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리얼타임 서비스를 위해서 소켓.io 말고 어떤 것들이 더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용입니다. 소켓.io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모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엔진.io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같은 데서 만들었어요. 요거는 그 웹소켓 쪽에 대한 모듈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 소켓.io에 대한 기본 베이스 되고 있는 그런 엔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웹소켓이라는 것도 있죠. 요거는 그 정말 웹소켓 그 표준 프로토콜을 구현한 그런 모듈이고요. 브라우저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구글의 지메일에 밑에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가 이게 브라우저 채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JS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되게 아규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야 뭐가 좋으냐 뭐 컨트리뷰션 같은 걸 보면 속JS가 훨씬 좋더라 소켓.io보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안정화도 뭐 속JS가 더 좋더라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저도 정확히 비교는 안 해봐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좋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JS 같은 경우에는 그 JVM 기반의 버트X는 기본적으로 JVM 버트X의 코어 모듈에 들어가 있어요. 속JS 지원 기능이. 그래서 요거는 버트X에서는 속JS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요런 되게 많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 좀 더 특이한 것들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를 추상화해서 구현한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요거는 특정 모듈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거죠. 저는 SI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이렇게 벤더 종속을 버려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라클 항상 오라클이 있어야지 우리 뭐 돌아야 돼 막 이런 거 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MS 이쪽인데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이게 종속성을 좀 버리자는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소켓.io라든지 엔진.io 뭐 속JS 이런 종속성을 좀 버리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게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프리맨 모듈 락인이죠.
이런 것들을 좀 버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쓰면 이 프리머스로 개발을 하면 똑같은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소켓 IO로 동작했던 거를 속JS 바꾸려면 문자 알만 하나만 바꿔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요거를 제가 뭐 어제 11시 밤 11시에 바꿔봤거든요. 이게 조대현님 깃허브인데요. 셀프 스터디로 만드시고 계신 그 깃허브를 노드 언더바 채팅 언더바 101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프리머스로 한번 바꿔봤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페이지인데 조대현님이 셀프 스토리로 올리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올려놨는데 요게 위에는 이제 소켓 IO로 만든 거고요. 이게 프리머스로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어느 정도만 바꾸면 되는지 뭐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보시면 주석침 부분이 그 소켓 IO로 만든 부분이고요. 이게 소켓 IO로 만든 부분인데 보시면 요 위에는 이제 소켓 IO로 만든 건데 제가 밑에는 프리머스로 만든 겁니다. 거의 다 비슷하죠.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좀 다른 거라고 한다면 제일 큰 다른 점은 소켓 IO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받을 때 이벤트 네임이 있잖아요. 내가 메시지라는 이벤트에 뭐 뭘 보내고 챗이라는 이벤트를 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프리머스는 이벤트를 보내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그 데이터 안에 액션이 주는 이벤트 네임 같은 걸 지정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데이터거든요. 소켓 IO 같은 경우에 요 앞에 하나가 에밋 한 다음에 요 밑에 뭐 챗이라고 해서 뒤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프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에밋이 라이트거든요. 라이트에서 바로 데이터를 넣을 때 제이슨으로 이렇게 액션 네임 하나 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개발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요. 얘도 역시 소켓 IO 같은 경우에 룸 같은 거 있잖아요. 룸, 뭐 조인, 뭐 리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채팅 방 같은 거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도 프리머스에서는 플러그인이라는 형태로 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하시면 똑같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속JS라고 했는데 요거 engine.io로 하면 engine IO로 돌고요. 그다음에 socket.io로 하면 socket IO로 돌아요. 그래서 요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봐서 좋은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 요거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조대현님 깃허브에 별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시 장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런 소켓 IO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요즘에 그 뭔가 플랫폼화가 돼서 서버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가 이제 예로 제가 이제 소켓 스트림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소켓 IO를 가지고 뭘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소켓 IO를 기반으로 한 리얼타임 그 메시징 전송에 특화된 미드웨어 서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해 놓고 나서 나는 클라이언트만 개발하는 거죠. 뭐 그런 형태로. 혹시 뭐 클라우드로 하는 뭐 푸셔.co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나는 클라이언트만 개발하고 이미 클라우드로 걔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개발 안 하고. 근데 그런 형태로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도 이제 엑스푸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같이 깃 같은 사람 3명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엑스푸시라고 하는 것도 아까 소켓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서버 플랫폼이고요. 얘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만 개발하면 뭐 이런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을 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걸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간략하게 그냥 보여드리면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엑스푸시라고 하는 서버 플랫폼을 활용해서 socket.io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라서 소스가 상당히 지저분하고요. 쓰실 수 없을 만큼 지저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 뜨거울 때 한 8월쯤 되면 공식적으로 첫 번째 판이 릴리즈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러한 플랫폼이 제가 이제 뭐 엑스푸시를 소개시켜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런 플랫폼들을 서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내에서 아니면 사내에서 이런 플랫폼, 공용의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에 필요한 이 플랫폼을 쓰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페이지 내에서 좀 대화하는 기능, 아니면 뭐 게임 서버 같은 데서 정말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뭐 그 서비스마다 서버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된 이런 리얼타임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 플랫폼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들이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림을 좀 그려봤고요. 그래서 뭐 큰 그림이 이런 거죠. 이러한 플랫폼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메신저라든지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홈쇼핑, 뭐 어떤 상황판, 실시간 상황판 이런 것들도 이런 걸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클라이언트 레벨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시스템이 여기다 쏘면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 정도 됐는데 제가 발표할 건 한 이 정도고요. 최근에 보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쇼킹하더라고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이 있냐고 해서 제가 이번에 여기 저희 섭외가 와서 발표 준비하면서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만든 스티커 대한민국 프로그래머라는 오로지 유재석님이 보시라고 만든 스티커고요. 제가 아마 여기 나가시면 아마 밖에다가 커피 드셨던 그 거기에다 아마 스티커를 다 뿌려놨을 거예요. 가져가셔서 KBS에다 붙여주세요. 그래, 진짜 붙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자부심 갖고 프로그래머로 좀 자부심 갖고 좀 일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아직까지 코딩이 너무 좋아서 업무에서는 점점 코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고요. 제가 흥미로운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 5명이 들어가 계시네.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끼리 대화하는, 이게 소켓아이오로 만든 한 예제고요. 제가 이거 사실 버트엑스로 만들었다가 최근에 바꿨거든요. 소켓아이오로. 왜 안정적인 거에서 바꿨어요 그러시는데, 뭔가 빨리 만들어 보려면 프로토타입용으로 노드.js만한 것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좀 바꿔봤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특징 좀 나와 있고, 웹페이지에 막 들어오시네요. 요 태그만 넣으시면 밑에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소셜 같은 거를 로그인 하시면 대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로그인을 왜 만들었냐면 그냥 하면 막말하실까봐 욕하실까봐 이렇게 해서 했어요. 보시면 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거 말고도 뭐 사업 모델로는 그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고객이 웹페이지를 봤을 때 내가 이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오퍼레이터한테 바로 물어보는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뭐 더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해 드릴게요.